증권투자권유 대행인 8번째 시간이죠. 제3과목 투자권유 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열문항이 출제되고 지문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좀 이해를 하고 윤리적으로 조금 좀 벗어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고르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직무윤리 위반으로 인한 위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직무윤리가 공공재 내지 무형의 자본, 신용의 역할을 하죠. 비윤리적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요. 이해상충 가능성과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다 지금 읽고 있는 게 지문이에요. 투자성을 내포한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이거는 정답이나 오답으로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고요. 비대면 거래에 의한 거래 방식의 특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큼. 이거는 대면 거래에 의한 거래 방식의 특성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은 금융투자 전문 인력,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든지 권유자문 인력 이런 것들 있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 쭉 있고 그냥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범위는 위임, 고용,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이 돼요.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따로 잠재적 고객에 대하여도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빨간색일까요? 보통은 이제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는 직무윤리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 이거는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는 뭐냐면은 당사자의 의사가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의 몇 가지를 보면 권리행사 및 의무 이행의 행위 준칙이 되고요. 법률 관계를 해석할 때 해석의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법규의 형식적 적용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와 오류를 실행하고요. 계약이나 법규의 흠결 또는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면 권리남용, 이렇게 해서 법률 효과가 불인정되고요. 의무의 이행이 신의 측에 반하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신의 측은 위반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 측 위반 여부 판단 가능합니다. 요거는 많이 등장한 지문이에요. 네 번째, 이해상충 방지 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는 또 내용을 쭉 많이 읽으시면은 분명 이상한 게 하나 나와요.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 이 윤리의 문제는 보통 다 그냥 윤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상식적인 좀 벗어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점들을 염두를 해두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그냥 여러 번 읽고 눈에 익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금지, 금융 소비자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고, 소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적극적 이익도 포함. 자, 이 이해상충 방지 의무는 인가 등록 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 시부터 이 체계를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함. 이게 다른 걸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내부 통제 기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해야 함. 그리고 이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됨. 이렇게 돼 있죠. 무슨 투자자의 허락을 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교류 차단, 차인수월 구축 의무가 있고,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발행했거나 관련된 대상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의 공표 제공 금지, 자기거래 금지.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이익 우선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당연히 고객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및 주주, 임직원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바꿔서 내죠. 고객, 그 다음에 임직원, 회사 및 주주 이렇게 바꾼다던가 순서를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이익 우선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고객이 먼저, 그 다음에 회사 주주, 임직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암기라기보다는 상식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다섯 번째, 단계별 금융소비자 보호. 여기 보면 상품 판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 이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상품 판매 전이라면은 당연히 신의칙을 준수를 해야 되고, 고객을 알고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를 한 후에 설명 의무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당한 권유를 금지시키겠죠. 이건 이제 상품 판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이후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 보고, 그 다음에 기록 의무가 있고, 비밀 유지, 차별 금지, 해피콜 서비스, 미스터리 쇼핑, 불안전 판매 배상제도, 판매 수수료 반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상품 판매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알 수가 있죠. 해피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판매 계약 후 7영업일 이내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예요. 그다음에 미스터리 쇼핑이 문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금융 소비자를 가장을 해가지고 이 규정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 불안전 판매 배상 제도에서는 이거 15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 반환 서비스는 5영업일 이내에 환매, 상환 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보고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보고는 처리 사실만 통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 부족하고 고객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보고는 처리 사실만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럼 틀린 걸로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 차별금지라는 거는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동일한 취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 제공이 허용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렇게 하면은 지문에서 정답을 찾기가 되게 쉬우실 거예요. 여섯 번째,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인데, 적정성 원칙의 취지만 제가 실어놨어요. 보면은 대부분 파생상품하고 연계가 돼 있고, 파생상품 관련 언급이 있으면 그 적정성에 대한 설명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근데 적합성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장의 앞뒤를 보고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요 문장을 그대로 알고 계시면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면 그냥 적정성,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설명 의무가 있어요. 자, 설명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투자에 따른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그다음에 수수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조기 상환 조건,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설명 대상은 일반 투자자만 적용이 됩니다. 전문 투자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일반 투자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전문 투자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설명 정도는 말 그대로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다음에 설명 확인은 이해하였음을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 책임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은 이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 돼요. 손해 추정액을 평가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취득 시 지급한 이제 금전 총액에서 처분 시 회수한 금전 총액. 그러니까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그 처분 시 회수한 금전 총액이 취득 시 지급한 금전 총액보다 적겠죠. 그러면은 그 손실분이 손해 추정액이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투자 성과 보장 등의 표현 금지. 요거는 사전 사후 불문하고 투자자 손실 전부 또는 일부 보전, 투자자에 대한 이익 보장 약속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권유에 의한 위탁이 없어도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를 합니다. 위탁이 없어도. 이거는 사실 그 원칙보다는 예외죠. 손실 보상이 가능한 경우인데 요게 많이 나와요. 요 세 가지가 다 지문으로 많이 등장을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회사의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적 화해 수단,
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자, 불분명한 경우 사적 화해 수단. 회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회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한다. 분쟁 조정 또는 화해 절차에 따라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행위. 분쟁 조정, 화해 절차, 거기에 따라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는 손실보상이 가능한 경우에요. 지문 좀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좀 읽어주시고, 불초청 금지. 투자 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는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증권하고 장내 파생 상품 이런 투자 권유 행위는 요청이 없어도 허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장내 파생 상품을 장외 파생 상품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만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증권과 장내 파생 상품은 투자 권유 행위가 요청이 없어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 10번째, 본인에 대한 윤리.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은 되게 많은데 좀 약간 요약된 요 단어들만 이해를 해도 문제에서 등장하는 그 지문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법규 준수, 자기 혁신, 그다음에 품위 유지,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 그리고 사적 이익 추구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본인에 대한 윤리예요. 11번째, 회사에 대한 윤리, 상호 존중,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그다음에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의 책임은 이런 거예요. 업무 담당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관리 감독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업무 담당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경영진은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위반행위 보고, 그다음에 대외활동,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고용기간 종료 후에도 회사에 대한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게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 근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고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회사에 대한 성관주의 의무가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게 이제 오답으로 되겠죠. 12번째, 비밀정보의 관리 원칙.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비밀 정보로 본다. 이런 내용 하나 있고요. 정보 교류 차단 원칙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에 의한 제공 원칙이 있어요. 자, 뭐 정보 교류 차단이라는 거는 일체 비밀 정보 다 차단이 돼야 되고 적절한 보안 장치를 이제 구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필요성에 의한 제공 원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거 준법 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요 준법 감시인을 다른 걸로 바꿔요. 그렇게 되면 틀린 거고. 13번째, 대외 활동 시 준수사항. 요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냥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라서 주로 등장하는 지문만 넣었습니다. 사회 대화방 참여 시 공중 포럼으로 간주하여 언론기관 접촉 시와 같이 규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회 대화방 참여 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틀린 문장이 되고요. 대외 활동 시 활동 장소 및 대상 인원. 자, 활동 장소 및 대상 인원은 사전 승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요것도 이제 그 정답으로 등장하는 지문이죠. 14번째, 사회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는 시장 질서 존중,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고, 주로 등장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ETF 유동성 지원 업무, 파생 상품 해지 업무 등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매의 경우 목적성이 없더라도,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성이 없으면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15번째, 내부 통제 기준. 내부 통제 기준은 일단 정의를 보시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임직원의 선관 의무, 고객 우선의 원칙,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사전적 상시적으로 감독.
자, 재정 개정 시 이사회 결의를 요함. 협회는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을 작성하여 사용 권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반 사실을, 이거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내부 통제 기준 위반자에 해당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위반 사실을 과실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부 통제 기준 위반자에 해당한다. 과실로는 그 내부 통제 기준 위반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위반 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내부 통제 기준 위반자에 해당합니다. 16번째, 준법 감시 제도. 준법 감시인 선임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며 내부 통제 업무를 수행함.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감사 이런 거 나오면 틀리고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예요. 준법감시는 준법감시 업무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위임 가능합니다. 대신 범위와 한계를 구분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부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준법감시는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점검 결과 및 개선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통제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통제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내부 통제 보고서의 어떤 정의나 아니면 저 가로 넣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이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 어떤 분류의 문제들도 다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짧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많이 나오는 지문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윤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윤리적으로 좀 위반이 되는 것들이 지문에 등장을 해요. 그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고, 맞는 거 아닌 거 보통 이렇게 고르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파란색 표시나 빨간색 표시 위주로 좀 많이 여러 번 읽어주시면은 눈에 좀 익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풀이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뭐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많이 읽어보시면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직무윤리 마무리하고요. 이제 4장, 5장 2개 남았는데 한 번에 좀 짧아지면 한 번에 다 찍어서 마지막 강의에 올리고요. 아니면 나눠서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